이런 유튜브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그냥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니케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니케는 작년에 전세 사기나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으신 임차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임대차 소송센터를 개설했습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으려고 소송을 해볼까 생각을 하시면 임차권 등기 신청, 보증금 반환 소송, 소송비용 확정 신청, 경매 신청, 추심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매우 길고 복잡해서 임차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임대차 소송센터를 열었습니다. 저번에 누수소송닷컴 영상으로 6월 한 달 동안 누수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정말 놀랐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고 임대차 관련 상담을 주시는 분들은 무료로 전화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 관련 상담은 우리 법률사무소 니케의 사회적 환원이나 봉사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연락이 오게 되면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힘 닿는 데까지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임대차 사건에서 집주인 전세 사기로 처벌시키기입니다. 임대차 상담을 하루에도 10건 넘게 진행하기도 하기 때문에 상담을 정말 많이 하는데 하다 보면 이 사건은 정말 위험하다, 전세 사기다 라고 촉이 올 때가 있어요. 오늘은 전세 사기 중에서 가장 요새 흔한 딱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 중요한 건 이 외에도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영순위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임차인분들은 계약할 때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겠지만 늦어도 보증금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시면 아주 작은 낌새만 있어도 즉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런 유튜브 찾아올 때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낌새가 보이면 그냥 바로 전화를 주십시오. 전문가랑 상담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영순위, 전세 보증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내 보증금은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죠?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시고 보증증권이나 가입 계약서를 찾아보시고요. 보증보험 실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보증보험 요건이 까다로워서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세요.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시 정지! 임대차 계약 중에 임대인이 중간에 매도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가 있죠. 중간에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대차 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때문에 그대로 승계가 되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집 등기부를 떼봤더니 내 보증금이랑 같은 가격에 아니면 거의 차이가 없는 가격에 매매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깡통전세, 소위 깡통전세라고 하죠. 매도인이 공인중개사와 짜고 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 주고 명의자를 중간에 세워요. 그래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매를 한 다음에 시세를 잘 모르는 임차인을 높은 금액으로 또 임차를 드리는 겁니다. 임대차 가격만큼 싸게 낮춰가지고 새로운 매수인한테 넘겨버리는 거죠. 이런 깡통 전세에 들어갔다가 임차인이 후에 다른 또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몰래 또 넘기고 나가는 걸 폭탄 돌리기라고 합니다. 이 폭탄 돌리기를 하고 이번에 어느 100만 유튜버가 이 폭탄 돌리기 하는 걸 영상을 올려가지고 많은 문제가 됐었죠. 다가구 주택은 밖에서 볼 때는 다세대 주택이랑 큰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등기를 떼보면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만 나오고 다세대 주택은 호수별로 쪼개질 수가 있습니다. 호수별로 소유자가 다 다르죠. 저는 다가구가 전세 사기에 노출된 게 입법의 문제, 필연적인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다가구를 들어갈 때는 반드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돼요. 선순위 근저당 대출이 얼마고 선순위 임차권, 전입세대 열람 다 떼셔가지고 보증금이 얼마인지를 다 확인하시고 현재 그 임차인이 거주하는지 건물 시가에서 그 금액들을 다 빼고도 내 돈이 남는지 또 경매를 만약에 가게 될 때 유찰이 되더라도 내 돈이 남을 건지
계산을 다 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걸 중개사들의 의견만 믿고 들어갔더니 국세 체납이 되어 있다든가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이 알려준 것과는 달리 더 커요. 더 커지면, 위에가 더 커지면 내가 받을 돈이 더 적어지죠. 그래서 내 보증금을 못 받는 상태면 바로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입법적으로 호주처럼 계약 시점부터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들이 권리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어떻게 공인중개사, 중개업자만 믿고 계약을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중개업자들도 소유자가 준 서류를 보고 해야 되는데, 서류를 안 주면 소유자가 그냥 말로 한 정보를 기초로 계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도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다가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내 선순위 채권들이 얼마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이상하게 주변 시세보다 낮을 때는 반드시 의심을 해보셔야 됩니다. 한 호실을 둘로 쪼개가지고 임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굉장히 저렴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진행했던 쪼개기 사례도 임차인들이 갓 졸업한 취준생, 대학생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서울로 이제 올라오면서 저렴하게 집을 구해준 분들이 많았어요. 쪼개기 피해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신축 건물을 지을 때 처음부터 쪼개기를 염두에 두고 문짝을 두 개 편하게 달게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설계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쪼개기가 된지도 모르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저렴하니까, 시세보다 싸니까 알고도 그냥 들어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쪼개기로 들어가실 때의 문제가 시세를 우선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집을 두 집, 세 집이 나눠서 쓰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쪼개진 집의 보증금을 다 더해봐야 되는데, 이러면 오히려 비싼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증금을 못 받을 때 쪼개기로 들어간 세입자 중에 먼저 소송하신 분 있죠. 이 소송하신 분이 집 전체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경매를 이분이 그냥 진행할 수도 있고, 임차권 등기를 이분은 또 못하기 때문에 선순위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 못한 손해들이 우발적으로 막 발생하게 돼요. 앞에 모든 유형의 사건에 대해서 임대인을 전세 사기로 고소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처벌도 시켜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임대인을 처벌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임차인들 여러 명이 다 같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증금액이 커지면 처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 명씩 움직이실 때는 먼저 움직이는 임차인들이 있죠. 이분들이 고소를 하실 때는 자료가 부족해서 처벌할 증거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부터 증거를 모으시는 게 좋고, 지금부터라도 소개한 공인중개사, 임대인들, 즉 매도인, 매수인 있죠. 이런 사람들 모두 통화하고, 또 다른 임차인들과도, 다른 그 건물에 같이 사는 임차인들과도 대화하면서 모두 녹음하고 자료를 모으시는 게 좋습니다. 요새는 경찰서 그 경제과에서 많이 다루는데, 경제과 수사관님들이 엄격하게 수사를 해주기 때문에 많은 임대인들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벌에 들어가면 합의를 하면서 보증금을 좀 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는 신속한 고소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억울한 사람 없도록 니케피디아 이영건 변호사입니다.